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인주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께서 강의장을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의 열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와, 이것이야말로 배우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이 힘이야말로 우리 위너백 그룹의 또 진정한 또 문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또 갖게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초대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PM에 집중하고 있는지, 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기회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분의 처음 하셨던 강의를 직접 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사업 설명을 해주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고 너무나 설득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PM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심으로 막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강사님이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그 강의 꼭 듣고 싶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때 당시 자신을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외모를 갖고 계신데 정말 그 마음속에 세상을 옮길 것만 같은 그런 큰 거인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VP 전민경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소개를 해주신 이인주 사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또 찾게 되기도 하고 또 초대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부디 이분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제발 이 기회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렇게 좋은 시간과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너비 그룹에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먼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작은 거인으로서 오늘은 또 전 팀장 이야기로 찾아뵙게 된 전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떨리고 있는데 다들 호응도 잘해주시고 또 미소도 지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PM 사업을 알아볼 때 이 시간이 참 너무 소중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이때 이 강의들이 어떻게 보면 더 초대자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또 사업자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또 기회가 되고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김 과장인가요? 네, 김 부장 보셨어요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네, 저는 보면서 사실 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온라인 건물주와 좀 관계되는 내용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마지막에 딱 그 한 네 문장에 이 드라마는 진짜 우리를 위한 드라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나중에 임원이 되고 싶었던 분이 결국 임원이 안 돼서 김 부장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때 김 부장이 얘기합니다. 너 왜 임원이 되고 싶었어? 너 왜 그렇게 그게 되고 싶었는데?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둥바둥 열심히 산 이유를 진짜 생각해봐. 그렇게 했을 때 너의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임원을 되려고 했던 그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좀 잘 살고 계신가요? 대답을 네,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살았다고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 가지로 한번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었는데 돈이 없던 시절, 시간이 없던 시절, 그리고 자유가 없던 시절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봤어요. 처음에 돈이 없던 시절에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 몰래 알바도 하고요.
또 전교생에서 딱 한 명 뽑는 매점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돼서도 어떻게 보면 가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돈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없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그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티끌을 열심히 모았지만 내가 뭔가 생각했던 그런 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벌던 몇백만 원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그 연봉이 커지기도 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내 시간이 조금 더 생기면 다른 부업을 통해서 내가 또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도 해보고 또 블로그도 해보고 그걸로 또 생활비도 아껴보면서 정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첫 장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 연봉 1억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 남편과 같이 돈은 정말 열심히 벌었는데 그때부터는 시간을 쓸 수가 없었고 건강이 나빠지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나 내가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지는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조금 더 현타가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하자. 내 능력을 더 기르자. 내 연봉을 올리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다 제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돈과 바꾸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에게. 또 양가 부모님이 도움이 없었고 또 남편도 엄청 늦게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결국 나 혼자 뭔가를 해내야 됐는데 매일 딱 3시간, 딱 그 3시간만 쓸 수 있다 보니 그때도 잠을 안 자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결국 남는 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냥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난 스무 살부터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친구들이 놀 때는 안 놀고 남들이 잘 땐 안 자고 살았는데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진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진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잘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저에게 딱 3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루는 그럼 내가 진짜 잘 살고 싶은 그 모습은 뭘까? 그러면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으로 가능할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으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진짜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지? 그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그 전에도 읽었지만 그때는 그 현장으로 잡으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책을 읽었다면 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돌고 돌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외면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해볼 만큼 해보고 일할 만큼 해보고 남들이 인터넷에 부업하면 돈 번다 하는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왜 결과가 다른가 했을 때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로 돈을 버는 구조가 달랐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달리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전까지 했었던 일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의 일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했던 부업들은 사실 제가 나열은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부업은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해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벌어 하는 게 당연히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근데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아이 엄마가 됐고 시간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던 그 구조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PM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을 때 완전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일단 일하지 않아도 결국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들한테 나 파이프라인 10개 있어 라고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파이프라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알았죠. 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진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구나.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고요. 또 전 육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온라인 비즈니스, 또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기회, 그리고 검증된 제품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도 되겠다라는 조금의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노력이 쌓여서 구조가 생기고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결국 내 성장이 곧 소득이 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 깨닫게 되고, 사실은 전 처음에 너무 설렜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시간적 자유도 누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에서는 빛이 안 보였거든요. 미래가 없었거든요. 근데 PM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제가 N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과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자유를 얻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면 나는 너의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을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리스크를 겪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저는 좀 많이 찾아봤던 그 명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미래학자 켈빈 켈리의 얘기였어요. 켈빈 켈리는 딱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결은 곧 자산이다. 그리고 21세기 부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에게 간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마케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우버도 그렇고 그들은 어떠한 고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자신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연결은 곧 자산이 되고 앞으로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람이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미래학자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죠. 이분은 그냥 딱 꽂아서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모든 가족에게 가정에 하나씩은 된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최근에 찾아보면서 봤는데, 얼마 전에 만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당장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저만큼 쓸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메이 갔다가 저한테 왔대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PM 해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뭔가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지금 당장 네일샵을 차렸을 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죠. 근데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아플 때 또 쫓아가야 되고, 그때 손님이 만약에 안 오면 코로나가 터지면 결국은 미래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낮춰준다는 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소득이고,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생각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사타나 나델라가 말한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사실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9,000명을 해고했어요. AI를 쓰면서. 근데 저도 요즘에 챗GPT를 쓰면서 너무 그 일이 잘 되니까 진짜 사람이 필요 없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절대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 바로 관계와 네트워크입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는 결국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소비를 하고 그 사람이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의 후기를 듣고 구매를 하지, 인공지능이 한 얘기를 믿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믿더라도 마지막 900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한 사람과 관계와 연결되는 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 분이 사실 유명하신 분들인데 리더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네트워크를 강조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면서 이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어학 사전에 보시면요.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낯설진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소비자가 더 똑똑한 소비자도 되고 소비자가 갑자기 공부 제한이 와서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요즘에는 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이 시대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동일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냐? 다단계 이게 아니고 이제는 개인이 자기의 네트워크, 유통망을 소유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뢰와 추천을 기반으로 쌓아갔을 때 그 내가 쌓은 유통망이 결국 내가 구축한 시스템이 돼서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소득이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사실은 나쁜 일도 아니고요. 정말 못할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 일상에 이미 있습니다. 인스타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을 보면 다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도록 만든 형태일 뿐 우리는 이미 많은 네트워크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그 네트워크의 주축이 회사가 됐다면 이제는 그 회사에서 개인으로 오게 됐고 개인으로 왔기 때문에 모두가 네트워크 유통망을 구축하게 돼서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까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한 가정에 한 명은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된다라는 말과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목받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전 좀 놀라운 얘기가 있었는데 유통 단계가 단순하다 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다라는 것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품 안에 그 방부제가 없고 유통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PM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 처음에 바로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약국에서 먹는 그런 영양제나 혹은 다이소에서 사는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짧을까요? 길까요? 엄청 길죠. 거기 안에 방부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매를 거치고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에 방부제가 없으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품질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도매와 소매를 거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그게 유통이 되면 결국은 그 모든 품질 관리를 회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안정성도 회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년 제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적합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요즘에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품질이 좋아지면 질수록 더욱더 천연이고 방부제가 없어질 건데 그럼 더 많은 회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없죠. 점포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시스템 수독으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진 않죠? 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가 네트워크를 선택했다는 거를 사실 제가 딱 3명의 유명인들 얘기로만 진짜 유명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이미 1억 8천 명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300조의 금액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한국 시장 현황을 보시면 공정위에 105개의 회사가 있고 심지어 이 법적으로도 엄청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 불법 다단계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무서워하거나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법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새로운 산업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에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전 세계가 선택한 유통 구조인데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게 앞으로의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게 안 느껴지신다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좋은데 해야겠다 하면 그때 돈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이니까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제 퇴사를 하고 전업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제 회사 설명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크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해야겠죠. 근데 아무 회사에서나 하면 안 되고 네 가지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 아까 전 세계에서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제품도 얼마나 많고 보상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서 딱 네 가지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걸 고를 것 같거든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시장, 회사, 보상. 네,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골랐는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회사예요, 회사.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우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고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거고 회사가 시장의 그 선두주자가 돼야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만약에 약간 비실비실하거나 재무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저는 부업을 했을진 몰라도 전업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봤는데 회사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먼저 PM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미엄의 약자고요. 네, PM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사실 주식에서 따지고 보면 약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보통 횡보하고 나서는 완전 급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얼만큼 안전하게 탄탄하게 성장해 왔나라는 거를 그냥 데이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딱 파란색 줄만 보고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PM 인터내셔널이 3위가 됐죠?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딱 처음 그 설명을 들었는데 뉴스킨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내가 왜 몰랐지? 초기 시장이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 이제 들어온 지 6, 7년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한국이 들어온 건 빨간색 2018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자마자 한 3, 4년 만에 몇십 년 동안 부동의 3위이던 뉴스킨을 이기잖아요.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대체 이 PM 인터내셔널이 뭐길래 몇십 년 된 회사를 몇 년 만에 이겨버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대한민국 업계 현황만 있었으면 에이 그냥 잠깐 원래 한국 사람들은 약간 냄비가 있잖아요. 잠깐 끓었다가 그냥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옆에 이 그래프랑 같이 보니까 저기 있는 3위가 1등 되겠네? 까지도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시면은 대표 3종이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 뭐 3종 우리 먹고 있으니까 좋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혹시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애플이랑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애플에 있는 아이폰이 약 5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PM의 3종은 70%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각각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가 아이폰만큼 혁신적인 제품 3개를 들고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업계에서는 저희 불가능한 안정성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고객 재구매가 말도 안 되게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일반 제조회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제가 마케팅으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렇게 해서 신규 유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새로 구매하는 건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가 해야 돼요? 제품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재구매가 70%까지 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재무 안정성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그 신용조사 평가에서 99점, AAA 플러스 이거는 회사가 그냥 튼튼하다 수준이 아니고요. 재구매가 70%까지 올라오고 그 더 이상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 재무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무가 탄탄하니까 신용조사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걸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나 빨리 퇴사해야겠다. 이렇게 튼튼하고 안정적인 회사라면 너무 좋겠다. 제가 회계학과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봤던 그 사진인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월드컵을 24번이나 본선에 진출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되기가 어려운데 유럽 내에서는 이미 24번이나 1위를 했다는 뜻이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 24년간 1위 하고 있다는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또 봤던 최고 매출 성장 기업 5년 연속 수상 또한 넷플릭스가 5년 연속 세계 스트리밍 성장 1위를 한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사가 있으니까. 근데 PM 경쟁사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사가 없다 보니 계속 올라가는데 이 성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쭉쭉쭉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보고 좀 많이 설렜는데 결국 그 포브스지에 올라가는 거 돈 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인정받았다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최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리더를 진짜 인정해주겠다. 이 사람이 얼만큼 회사를 경영을 안정적으로 비전이라게 만들었는지를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뿌듯해도 된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CEO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말이 딱 이거였어요. 그래, 대체 제품이 얼만큼 좋길래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했는데 심지어 재구매율도 엄청 높고 또 어떤 오픈한 국가가 계속 오픈되잖아요. 근데 오픈한 국가 중에서 한 번도 철회한 국가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대체 이게 얼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앞으로 얼만큼 더 크게 성장하는 거지라는 물음표가 생긴 거죠. 그때 제가 제품을 봤어요. 아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인데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신규 유입이 늘어나는 건데 신규 유입은 마케팅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는 마케팅 브랜딩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느꼈을 때 대체 불가한 상품이 없다란 뜻이고 그 말은 기술력이 진짜 독보적이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끊고 다른 영양제를 먹을 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탈률은 기술력이랑 좀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력이 그냥 미쳤다, 찢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탈률이 없기 때문에 PM이 앞으로 전 세계 1등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NTC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에 이게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 안 밖으로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한다는 말이 한국어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대체 무슨 말이지? 왜냐면 전 의학적인 것도 모르고 약학적인 것도 모르고 약간 이과 쪽이다 보니까 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차를 타다 보면 주유를 하게 되잖아요. 주유를 하면은 그게 기름이 엔진이나 모터를 거쳐서 시동이 걸리고 이동을 하고 매연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이 우리도 식사를 하면 대사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대소변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차는 주유하자마자 가죠. 근데 한 사람은 먹자마자 에너지가 발생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사 시스템 안에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은 엄청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기 5시간 전에 먹지 마세요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가 많다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 먹으면 간이나 쓸개에 따라서 결국 내 흡수율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흡수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인슐린이 고장이 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문을 못 열어서 결국은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고 먹었는데 배고프고 먹었는데 계속 뭔가 땡기는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고요. 에너지 전환 속도를 증가시키고 시스템 가동 속도를 개선하는 게 PTC 기술이어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 3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거의 빠르게 느끼고 플러시 반응도 느끼고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솔브와 PTC라는 기술을 합쳐서 말하는 게 NTC고요. 그 NTC를 쉽게 표현을 하면 실제 에너지로 활용되는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좋은 원료는 뭐 쓰지? 이번 성분은 뭐 쓰지를 고민을 하지 흡수를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PM에게 잽도 안 되는 브랜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PM을 대체할 만한 브랜드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한눈에 보여드린 거예요. 회색 부분이 평소에 우리가 먹는 그 과정이고요. PM을 먹게 되면 장기 혈관에서 바로 세포, 에너지 사용까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시간에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믿고 먹죠. 얼마 전에 배드민턴 선수 그 후원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도핑 프리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은 알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모든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거는 거의 전무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으로 바로 전달이 되다 보니 정말 많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GMP, 또 안전성을 얘기할 때 넌지의 뭐 할랄, 코션 인증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저 TUB 인증을 다시 한번 봤어요. 왜냐면 다른 네트워크 사람을 만났는데 너네 FDA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FDA 없으면 안 좋나? 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타 네트워크에서 흔히 받는 4가지 그 등록이거든요. 근데 이 4가지는 사실상 성분이나 안전이나 공장이나 위생 중심인 거예요. 그냥 그래 미국 들어와도 돼 입장권 수준인 거예요. 근데 TUB 인증은 안정성은 물론이고 기술력까지 인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인증이랑은 약간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보시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핑 테스트는 물론이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제조 공정이 뛰어나고 기술이 우수하고 성능이 검증되고 선수가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최상위 인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를 보시면은 기술력은 절대 증명해주지 않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2년간 단 한 번도 니콜이나 부작용 이슈가 없었어요. 이거는 품질, 제조, 성분 오류가 0에 가깝다는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PM은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핵심 공정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독보적인 기술 특허가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설비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폰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iOS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PM을 대체할 만한 기술력이 나오는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기식 시장을 보시면 거의 25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뉴스 내용에 보면 여전히 차별화된 원료를 찾고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25조 시장을 차별화된 원료로만 갖고 노는 브랜드와 완전한 문제를 해결한 PM과 잽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25조 시장을 선도하고 끌어갈 회사는 저는 PM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TM 3종이 바로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인데 전 사실 이 3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얘네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술과 안정성과 모든 걸 다 넣어놨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딱 2잔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지? 라는 간편한 심플함. 아 진짜 앞으로 더 많이 확장이 되겠다 라는 조금은 더 확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체감 효과가 넘사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죠. 기술이 업계 최상이니까 불안이 없잖아요. 전달해도 누군가가 이거 뭐 생긴다던데요 뭐라 해도 저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설명을 못할지언정 절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신뢰하고 대체제도 없죠. 그리고 브랜드 충성 고객층이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절대 단순히 망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M은 그래서 기술을 복제할 수 없는 시장에서 앞으로 전 세계 1위가 될 구조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 1 다들 아시죠? 전 처음에 이거 밝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미 33년 전부터 나는 무조건 1등 할 거야 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이 로고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용히 숨기고 있다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이거 오픈하신 거예요. 우리 1등 될 것 같아. 곧 있으면 일단 5위 올라갈 거야. 그리고 1등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근데 리더가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저 그때 너무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얘기를 합니다. 큰 파도는 거슬러 타지 않습니다. 가장 큰 파도 위에 올라타라. 시장이 당신을 밀어줄 것이니.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열린 시장에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PM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진짜 망해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 하면 전 PM이 무조건 단연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우주의 기운이 PM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방금 모든 설명에서 다 느끼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3가지를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아유 그래 좋긴 한데 내일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좋은데 제품만 일단 먹어보지. 제품 너무 좋고 사업 너무 좋고 사업해야지. 한 3가지를 나눠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1년 뒤의 모습 그리고 5년 뒤의 모습을 조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회를 지나치는 사람한테는 결국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일 거고요. 시간과 건강은 더 빠듯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건강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부족할 수 있겠고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도 제품도 회사도 모든 게 된다고 하니 일단 내가 파도에 올라타야겠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결국 건강과 시간과 수익이 여유로워지는 거를 시간 문제지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은 소비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삶과 미래는 선택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는 노력에서 오지 않고요. 흐르는 돈의 방향에 올라타고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에게 옵니다. 이거 PM 사장님들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올라타기만 하지 마시고요. 서핑보드에 올라타고 같이 파도에 더 몸을 맡기고 더 나아가시면 내가 하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나 왜 이거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 7가지 중에 하나를 위해서. 근데 이 7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돈이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회사와 제품과 시장이 너무 좋지만 진짜 돈이 돼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 돈이 진짜 되는지는 저희 위너비의 권호혁 리더님께서 보상을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